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국제금융 소식과 주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번 주를 전망해보는 NSB통신, 알기 쉬운 주간 국제금융의 도남선입니다. 여수진입니다. 네,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 기조 판단을 회복 시작 중에서 회복 중으로 상향 조정하며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개인 소비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6월 정책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어 분기별 경제 성장 전망을 통해 유로존 올해 성장률을 기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1.0%에서 1.1%로 상향 조정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출구 전략 조기 시행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우려는 지난 5월 22일 벤 버냉키 페드 의장의 의회 연설과 5월 FOMC 회의록 공개가 발단이 됐습니다. 미국 출구 전략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관심을 보여야 할 점은 시행 시점이 아닌 진행 속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러한 이슈들이 이번 주에는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S투자증권 이두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충격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주가 같은 경우 지난주 일주일 동안 약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대신 코스닥 지수는 거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만은 주 중반 이후에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뿐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채권 시장의 붕괴와 함께 상당히 패닉에 가까운 그런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였는데 주식시장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약 1.1% 하락을 보였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 또 이 중국의 상해 지수 그리고 유럽의 대표적인 블루칩 지수라고 볼 수 있는 스톡 50 지수들이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미국의 이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이러한 금융 정책,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출구 전략이 아직도 시장에는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채보다 장기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현 시점보다는 장차 미래, 먼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스며든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원인은 FOMC 회의에서 이러한 출구 전략을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 전략을 결국은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속내음이 이런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발표됐었던 주로 이 주요된 그런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모두 양적 완화와 관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거기에 빛을 발해서 어떤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6월달 소비 신뢰 지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나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82.7로 기록이 됐는데 지난달보다 나쁘고 또 예상치보다 나쁜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장차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한다는 것은 향후에 제조 경기 또 소비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4월 달에는 정체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미국의 경기도 상승 속도가 좀 완만해지거나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지난주 발표된 경제 지표에서 나타난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준 것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아니라 양적 완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일희일비를 기록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는 아시아 쪽에서
어떤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유가가 조금 움직이는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란의 대통령은 중도의 성향이 있는 그런 인물이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란은 개방과 개혁을 표방한 이런 정책을 펼 것이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이 금융정책 역시 미국의 양적 완화 둔화와 함께 상당히 좀 긴박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사실 이런 채권 가격이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어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도 썩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것 때문에 엔값도 상당히 크게 좀 떨어진 면을 보였습니다. 거의 이 110엔을 근처까지 갔었던 이러한 엔화 값은 94엔까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원화 같은 경우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뿐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 경기에도 어떤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 변화는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채권 시장 불안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상당히 좀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고 간 것이 지난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마침 6월 18일과 19일 날 미국에서 이번 달 6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의 어떤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 경제 예측가들은 이번에 이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런 흐름을 완전히 결정지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출구 전략이 빨라도 한 금년 말, 결국 내년쯤에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현재 대체적인 시각인데 이러한 사인을 버냉키 의장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문장의 톤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발표할 것인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톤의 색깔이 지난번과 같이 좀 두루뭉실하다면은 주가는 반전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버냉키 의장이 좀 더 단호한 어조나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흐름을 좀 잠재울 수 있다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은 지난주 또 지지난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에는 급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버냉키 의장의 이 톤에 의해서 경제적인 또 금융시장적인 측면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하반기 증시에서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세 가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미국의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이런 쏠림이 조금 전 세계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라는 점도 지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수급의 쏠림 현상, 특히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아울러 일본의 엔값과 우리나라 원값이 상당히 극과 극을 달려왔는데 이런 것도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하반기 증시는 이번 봄부터 또 여름 초여름까지 나타났었던 극도의 이런 불안한 금융시장이 좀 완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는 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곳으로 있는 것이 하반기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조감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앞서 지적한 대로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가 현재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BS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 조기 시행 우려가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을 비롯한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동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의 매도 폭격으로 의미 있는 지지선이었던 1900선을 무너뜨리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 인출 문제 해결 열쇠는 결국 FOMC가 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부터 양적 축소 논의를 시작하는 언급이 있은 이후 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만큼 조정을 해소하는 실마리 역시 6월 FOMC가 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는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단어, 어떤 문장으로 양적 완화를 표현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네, 달러 유동성과 관련된 불안감이 6월 FOMC를 통해 일단락된다면 뒤이어 대기하고 있는 유럽 이슈들이 증시 상승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FOMC 이후 곧바로 개최되는 유로존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럽 성장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내 증시의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주간 국제금융 소식이었습니다.